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내의사 이현입니다. 오늘은 윤미령 부부장하고 이진환 대표가 좀 늦고요. 늦게라도 이진환 대표는 기자는 합류하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부부의 대결을 해설해 주신 우리 강은호 원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예. 먹방이죠? 예, 예. 예. 특히 이제 폭식 관련된 먹방. 예. 먹방이 워낙 인기라서. 예. 네. 하여간 왜 그렇게 인기 있어서 궁금하긴 해요. 네. 했어요. 예, 예. 뭐 별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도 그 젊은이들은 또 열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뭐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예, 예. 특히 또 애들까지 또 따라서 하니까 또 문제가 좀 심각할 예.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예, 예. 오늘은 한번 도대체 먹방이라는 게 어떤 심리로 이렇게 되는 건지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번 프로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예, 원장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거기서 박사를 하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뉴욕의 그 정신분석연구소 주로 정신분석학 쪽으로 미국 연수를 하셨죠. 예, 예. 예,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최근에 개원을 하신 분이시고 또 삼성그룹 임원진 예. 심리분석을 하셔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원장님은 강남에 개원을 하고 계시고요. 강은호 뉴욕 정신의학과 의원 논현동에 있습니다. 약도는 참조하시고 이 JB 미술빌딩 5층에 원장님 계신 곳이고 저서도 상당히 많이 내셨습니다. 오늘 주제 먹방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도대체 이 먹방이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네, 그러게요. 무슨 배경이 있나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선은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리만족인 것 같고요. 대리만족? 예,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뭐 대리로 저렇게,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좋아하는 프로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일반적인 먹방,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폭식 먹방 저게 너무 과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네. 먹방들은 단순히 대리만족 차원을 넘어서서 네.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다소 이렇게 병적인 측면들, 네. 예, 뭐 병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해서 뭐 다 병은 아니지만요. 네. 우리 어떤 내면에 네. 다소 좀 어두운 측면들, 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런 폭식 먹방을 통해서 네.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뭐 격투기 같은 거 우리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그 즐기고 만족하듯이 네. 약간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 좀 하고 지나갈까요? 예. 안녕하세요. 모닝문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과만 밀감님 반갑습니다. 예. 나가지 마시고 예. 예. 부침개 잡수고 싶으세요? 예. 좋죠 뭐.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이게 이제 먹방이 꼭 아까 뭐 대리만족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게 아니고 소득이 이 상위 랭커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예? 예. 한 달에 뭐 제가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결코 이게 대리만족이 아니라 완전히 비즈니스더라고요. 비즈니스. 예, 큰 그렇죠. 비즈니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한번 우리는 비즈니스 쪽이 아니라 한번 도대체 그 배경, 마음의 배경을 한번 따져보죠 오늘요.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 네.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네. 음식하고 관련된 어떤 심리 발달이나 네. 전체적인 어떤 심리적인 의미들, 특히 이제 제가 전공하는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의미들을 좀 말씀 나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식이장애라고 해서 그 먹는 거하고 관련된 병, 네. 되게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거식증하고 폭식증인데요. 네. 그 부분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폭식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어떤 병적인 심리, 그리고 폭식 먹방과 관련된 병적인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이장애는 이게 어찌 보면 음식이라는 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기도 하고, 네. 없으면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지 정신과적인 어떤 거의 모든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이장애가 정신과적인 문제하고 예. 예를 들면 뭐 우울증 뭐 예. 이런 거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러면 뭐 이것만 잘 해결해줘도 정신 건강이 엄청 좋아지겠네요. 그럼? 그래서 예. 해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먹는다는 거 의미부터 따지셨네. 예. 도대체 먹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칼로리 섭취하는 거 이상으로 네. 이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 여주인공이 처음에 어떤 면에서 유혹을 할 때 네. 이제 뭐 유혹도 유혹이고 이제 처음에 어쨌든 이 남자한테 호감을 표시할 때 이 라면 먹을래요 내지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게 라면 먹고 갈래요라고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대사는 라면 먹을래요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네. 하룻밤을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라면 먹을래요를 할 때는 사실 유혹의 언어죠, 라면이. 네. 그리고 또 머물다 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뭔가 그 이면에 네. 의미가 있는 셈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이 될 때, 저 남자가 이제 화가 나서 내가 라면으로 보여 이렇게 던지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라면은 뭔가 하찮은 거 내지는 어떤 분노의 사실 표현인 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자가 라면이나 끓여 하고 어서 오십시오. 글쎄요. 우리 안녕하세요. 이진아 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네, 아이고. 비 오는데 사람 많이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라면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아, 비 올 때 라면 참 좋은데. 이야. 이 라면이라는 게 똑같은 라면이 아닌 거죠, 이게.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 그래서 라면 묶을까요? 묶을까요? 아이, 그 아, 또 남자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상하네요. 틀렸어. 아니, 여자가 싫은데요. 네. 그냥 가세요. 네. 먹지 말고. 먹방 참, 네. 네, 라면. 라면이나 끓여. 그건 이제 여자가 이제 하는 대사인데요. 이때는 이제 일종의 무시의 비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라면인데 가끔 드는 생각은 이 감독님이 뭔가 라면에 뭔가 맺힌 게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감독했죠? 봄날은 간다를? 저기 허진호 감독님,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네. 아니면 이분이 예. 이런 라면하고 이렇게 뭔가 얽힌 일화가 있거나 하여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라면을 가지고 두 사람 사이 관계의 시작, 갈등, 끝까지 파고까지 라면으로 라면을 이렇게 다 놓쳤네. 나도 영화 봤는데 그런 대사를 전혀 안 하고 봤어요. 라면 그런 대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에 라면만 끓여 먹다가 네. 결정적일 때 이제 밥을 제대로 차려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라면은 또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미성숙한 어떤 인간관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음식이 이게 어떤 칼로리 섭취나 어떤 화학성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부분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정신과 하면 제일 잘 나오는 게 구강기. 아, 전달 좀. 네. 네. 아니, 잃지 마시고 그냥 전달을 해주십시오. 아니 뭐 손님인데.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메모지는 메모지는 메모지 주십시오. 예. 구강기 얘기를 예. 되게 이제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 음식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제 심리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죠, 정신분석이긴 하지만 심리학을 통틀어서 거의 최초로 이 음식의 의미를 이제 사람의 어떤 심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로 놓은 게 이제 프로이드인데요. 굉장히 어떤 직관력이 뛰어난
통찰력이 뛰어난 분인 거죠. 사실 지금 네. 돌아봐도 백몇 년 전에 이미 음식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벌써? 예. 아,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태어나서 한 살 네. 반, 두 달 반, 한 살 반 정도까지 네. 이제 구강기라는 걸로 이제 저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구강기가 결국에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해서 뭐 몸이 자라고 생존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엄마든 누구든 그 중요한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어떤 신뢰감을 형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충분히 이렇게 잘 뭐랄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먹을 걸 통해서 이제 먹는 것만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하긴 우리끼리는 구강기하면 다 서로 통하는데요. 일반인은 짧게, 구강기 그러면 예,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좀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 하고 예,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린 말 그대로 이제 구강이라는 결국에 이제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먹는 거와 관련된 시기라는 의미로 이제 구강기고요. 아, 그리고 초기 구강기 한 반은 주로 이제 그냥 누워가지고 아이들이 못 움직이니까 네. 주로 이제 받아 먹는 네. 이제 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기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치아로 몸을 깨문다든가 네. 이제 공격성이 이제 그때 성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기 1년 반 중에 이제 후반기 한 6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는 후기 구강기라고 해서 이제 공격성이나 아니면 적극성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시기로 생각을 했던 후기 거죠. 구강기. 예. 그다음에 몇 살 전기는 정도 되는 거예요? 대개 전기 후기 다 포함해서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태어나서. 평균적으로. 네. 예. 그게 구강기입니다. 아, 그 시기에 제일 중요하다. 네. 예. 이제 먹방의 문제점이 구강기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정신과 대부분의 문제가 다 구강기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니, 구강기를 잘 못 보내면 뭐 먹는 게 이상하게 먹게 온갖 문제가 다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그때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부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자랐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그런 어떤 특별한 문제 생길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근데 한 살 반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나 아이가 그 시기가 지난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환경이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어떤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거나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필요한데 대개는 저때 이제 트라우마를 받고 계속 이제 트라우마 방향으로 나가는 대개는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문제가 그때 잠깐 트라우마를 받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그 교정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성인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분이 프로이드군요. 예. 그래서 저기 보시면 담배 저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씨가 프로이드도 본인도 나중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본인도 이제 구강기적인 문제가 죽을 때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 프로이드는 턱에 수술을 설암 있죠? 그 혀에암. 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못 끊고 이쪽을 다 반 이상을 드러냈는데도 계속 폈어요? 예. 그리고 내가 남문이네. 예, 그리고 이제 중독하고도 관련이 많아가지고요. 네. 프로이드도 한때 이제 저기 그 아편 몰핀 중독에 잠시가 아니고 꽤 상당 기간 그 중독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근원적인 이제 신뢰감, 타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이 어떤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인생에서 최초로 자기 몸에 이제 각인되는 어떤 기억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 맛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음식 자체보다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편안함이나 아니면 엄마든 누구든 관련된 그 관계에서 어떤 편안한 느낌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어떤 의존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그냥 역설적으로 이때 충분한 의존을 못 받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라서도 묘하게도 이 남한테 우리가 살다 보면 의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의존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심지어 상담에 와도 뭔가 충분히 자기가 기대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얘기인가요? 구강기 때 잘못 보낸 경우가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대개는 학대를 많이 받은 경우도 많고요. 먹는 걸로 학대라고 한다면 이제 되게
예를 들면 지금 뭐 나오는 거. 이거는 저도 우연히 찾았는데요. 뭐 네. 신생아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강기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보살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이의 어떤 상태나 욕구하고 상관없이 너무 과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저기를 벗어나기 힘든 이제 의존적 성격 장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구강기와 관련된 트라우마.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서 사랑을 주는 거. 예. 과보. 예. 가보. 근데 또 너무 또 사랑이 없는. 예. 그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예. 왜냐면 우리가 배부른데 억지로 먹이면 네. 뒤에 영화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요. 사실 폭력이죠. 그거는 그렇죠. 어떤 먹기 싫은 보살핌이 대로 아니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물론 정도 차이인데 그게 정말 학대 수준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위안답시고 그러잖아요. 예. 많이 먹으라고 예. 그러고. 뭐 그 정도는 네. 그냥 뭐 보살핌 정도, 애교 정도. 그러면 아기 때 살 엄청 찐 애는 좀 학대 수준인가요? 살이 많이 찐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분은 어릴 때 살 좀 쪘을 것 같아요.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학대 많이 좀 받았어요. 많이 받으셨나요? 네. 좀 풍족하게 태어나가지고 학대를 무지하게 받았죠. 그게 바로 의존적 성격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관계들에서 보면 오히려 정작 필요할 때는 굉장히 방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할 때 적절한 케어를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때 우리가 어차피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그게 조금 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섭식 장애나 이런 환자분들 오시는 경우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저기를 초월하죠. 예를 들면 본인은 굉장히 배부르고 지금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안 먹었다고 해서 뭐 식탁이 뒤엎어지고 구슬도 맞는다든가 뭐 1시간 동안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젓가락 깨작깨작 젓가락 저기 했다고 해서 뭐 1시간 동안 저기 몽둥이로 맞는다든가 어디 갇히고 막 영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깜깜한 데 그게 가둬놓고. 영화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하기도 하고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근데 그 구강기는 아까 1.5세 정도는 끝나면 구강기가 끝난다고 했어요. 끝나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그런 주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셈이 있죠. 사실 근데 다만 이제 이 시기는 거의 전적으로 이제 구강기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고요. 그 시기가 지나도 구강기적인 부분은 계속 특성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제 다른 부분들이 그 위에 이제 덮어지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먹는다의 의미가 예. 참 이 먹는 거하고 쾌락하고 성적인 거하고 이 정신과는 이 성하고 다 연결이 되네요, 그죠? 예, 많이 연결이 되죠. 네. 그렇다고 상담 중에 뭐 성이나 섹스 얘기를 뭐 밥 먹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회가 될 때 이제 얘기가 나오면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프로이드 심리학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내내 섹스 얘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경우도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염두에는 두지만 네. 실제로는 상담이 상당 기간 진행될 때까지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사상원 밀가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아가씨를 예를 들으셨는데 예. 그 영화 다 본 건데 저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기서 생각이 보면 안 두 나요. 사람이 이렇게 네. 사탕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탕하고 두 사람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들이 이어지는데요. 그게 보면 이유가 이제 안녕하세요. 그 먹는 거와 관련된 즐거움이 네. 결국에 이게 일종의 쾌락이기 때문에 네. 쾌락의 속성상 우리가 이제 쾌락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게 먹는 거, 네.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쉽게 잘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섭식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가 먹을 때 일종의 오럴 섹스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보통은 모르는데 상담이 상당 기간 진행되다 보면 자기가 성기를 먹는 거랑 내지는 오럴 섹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아니면 음식을 먹는 거랑 굉장히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영화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탕이 매개가 돼서 우리 지금 이제 아마 손에 들고 있는 게 좀 사탕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저렇게 좀 쉽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뭐 굉장히 비속어인데 우리가 그 남자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 여자하고 성교를 하는 거를 남자 입장에서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맞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계실 때 쓰는 많이 언어죠. 예. 예, 저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도. 하도 못 먹어서. 하도 못 먹어서. 예, 예. 잘 드셔야. 네, 글쎄 많이 못 드신 모양이에요. 많이 저는 뭐 음식 먹어본 게 별로 없어서요. 네. 근데 저게 또 한 글자 안에 바로 안에 넣어서 또 네. X 먹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네. 해부학적으로는 반대잖아요, 사실은. 19금 쌀 정도 들어갔네요. 아니 먹는 걸 가지고 왜? 이거는 좀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리겠는데. 저게 학문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꿈의 해석,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성적인 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19금 책은 아니듯이 네. 한 15금 정도 들려나요? 네. 근데 하여튼 이 먹는다라는 게 해부학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여성이 어찌 보면 남성을 먹는 셈인데 근데 이게 왜 남자들이 거꾸로 이걸 생각을 할까? 그렇죠. 그러네. 제 개인적인 네. 생각에는 그렇게 안 따져봤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요. 예. 뒤집혔네.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어떤 여성 성기에 대한 아니면 그 성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반영하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환상, 그러니까 어떤 뭐 공상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막연한 어떤 이미지인데요. 예를 들면 버자이나 덴테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여성 성기에 어떤 이빨이 있거나 아니면 이빨 비슷한 게 있어서 성교를 하게 되면 자기의 성기가 절단될 것 같은. 네. 물론 머리로는 다 아니라는 걸 아는데요. 네. 그냥 어떤 막연한 느낌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환상이 좀 심한 분들 경우에는 자기 부인하고 성교를 못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길 때가 있고요. 이제 절단될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건 굉장히 무의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나오셨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그래서 네. 이제 이 구강기 먹는 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쾌락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 어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뭔가 입으로 만족을 주는 것, 담배, 코카인. 아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프로이드가 중독됐던 게 이제 코카인이거든요. 몇 년 동안 코카인에 중독이 됐었고 아마도 그 의료에서 처음으로 통증 치료에 코카인을 쓴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로이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자기 친구인지 친구 부인을 코카인 중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이드한테는 일종의 흑역사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후학들도 잘 얘기 안 합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쌍둥이 형제 영고 신부님이 계신데 동생이 군인이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한동안 많이 봤었는데요. 재밌어요. 그 형제들. 먹는 거예요? 먹방인데 이거는 뭐 그런 폭식 먹방은 아니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 보는 재미로 하여튼 저도 많이 보거든요. 정말 한번 그 동생인가요? 군대에 가서 군인들한테 한국 음식 먹여보고 소감 묻는 거 방송 한번 재밌게 봤어요. 이게 막 먹는 먹방은 아니고 그냥 이게 즐기는 거죠. 즐기는 먹방이군요. 주로 이제 한국 음식, 삼겹살이나 한식 같은 거. 전투식 양을 한국 걸 가져가서 영국 군인들한테 먹여보더라고요. 그런 데서 또 구독자가 많고 저희도 많고 우리도 그거 한번 하시죠. 이거 영국 전투식 양을 또 한국 군인한테 먹여보고. 먹방을 하면 좀 재밌는 먹방이었어요. 여기 먹방은 아마 구독자 수가 몇백만 명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거의 기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하고 갈까요? 좀 더 할까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또 음식이라는 게 어떤 관계 형성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배려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진료실에 그 커피나 뭐 이런 거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제가 그 가르치는 이제 이 상담 가르치는 레전트 선생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저기 뭐 햄버거 같은 걸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되게 좀 같이 먹자고요? 머릿속이 좀 예예 두 개를 사와서 어. 예. 정신과 의사들은 되게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자꾸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대개는 이제 먹는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일종의 자가 섭식, 자가 피딩, 그러니까 스스로 먹이는 의미. 그러니까 선생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요라는 걸 무의식 중에 이제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냥 예의 아니에요? 혼자 먹기 그러니까 너무 정신과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예. 되게 우리 관습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먹을 때 달랑 혼자만 가져와서 먹기가 그렇죠. 좀 예. 그런데.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말씀대로 좀 너무 쓸데없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이렇게 공식적인 관계를 굉장히 좀 사적으로 예.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예. 있을 수도 있고. 긴장은 확실히 좀 풀어지겠네요. 예. 처음에 아무래도 텐션이 있을 테니까. 예. 이제 먹으면 분위기 좋아지죠. 예. 그래서 음식이 이건 이제 또 권력이돼요?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음식이 어떤 권력이나 폭력으로 네. 작용할 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 저도 솔직하게 참 표식하는 장면인가요, 이거? 제가 네. 한국일보에 나온 거 봤는데요. 네. 이 보니까 사진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저기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아마 부장님이나 네. 뭐 이사님 될 것 같고 예. 밑에 이제 젊은 친구들. 한번 보고 있네요. 딴짓하는. 요새 회식 자주 하다가 인기 없어요. 네. 우리는 회식 좋아하는데 그죠? 네. 다른 건 좋아하나? 저도 잠깐 대표이사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회식 안 좋아하더라고요. 카드 주고 그냥 그거 옆에서 네, 아무 맞습니다. 말이 낫지. 네. 나 이렇게 딱 가운데 마음대로 먹어. 좋아하는 어때? 이따가 카드만 좀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폭력이 되고 권력이 될 때가 회식 때다. 뭐 모든 회식이라기보다 저런 회식. 네, 저런 스타일의 회식. 이게 이제 진짜로 음식이 폭력이 될 텐데요. 네. 이게 굉장히 옛날 영화입니다. 이게 한 20년도 넘은 영화 같은데 한 25년. 제목이 뭐죠? 301-302요. 301. 네, 한국 영화인데 제가 영화를 워낙에 잘 안 봐가지고요. 몇 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최근 영화 중에 이런 식의 영화를 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도저히. 근데 이 영화는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301호에 그쪽에 이제 빌라인지 오피스텔에 사는 한 사람이 이제 301호에 사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302호에 사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해서 거식증에 걸리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일종의 이제 이웃으로 만났는데 그 옆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거식증 환자한테 계속 먹을 걸 갖다 주고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렇게 강제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식이장애 관련된 섭식장애 관련된 어떤 부모 아이 관계에서 비슷하게 굉장히 좀 폭력적인 경우죠. 사실 음식은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강제해서 먹이는 근데 저게 영화나 저런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섭식장애 환자들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경험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거든요. 꼭 섭식장애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좀 트라우마가 심한 환자들 보면 되게 먹는 거와 관련된 이런 기억들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던 것도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양육에 있어서 대개 보면 일관성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막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 이제 방임을 했다가 그리고 먹이는 게 결국에는 일종의 심리적인 어떤 경계 침범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학대하고 관련이 되고 뭐든지 이게 제대로 저희가 발휘를 하려면 내가 원할 때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그렇죠. 주는 쪽에서 주는 사람이 원할 때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겠다는 이제 태도고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주는 사람이 파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예전에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예를 들면 젊은 여자 환자인데 엄마하고 이제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몇 케이스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엄마가 비밀번호를
그 혼자 이제 여자 환자 혼자 사는 집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 뭐 청소를 다 해놓고 간다든가, 그다음에 이불을 다 빨아놓고 간다든가, 뭐 그게 서로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환자는 절대 원치는 않고 자기 물건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리고 엄마가 왔다 가면 냉장고를 꽉꽉 채워놓는 거죠. 근데 환자가 좋아하고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엄마가 그렇지. 생각하기에 환자가 필요한 음식들. 네. 그래서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가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냉장고를 전부 다 치워서 다 버리는 거 음식을.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주된 일이었는데요. 이제 전형적인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경계 침범이나 이런 어떤 방임이나 공감이 안 되는 예, 이런 어떤 관계인 거죠. 네. 꾸잉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럼 제가 네, 예. 폭식증 슬라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빠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네. 예, 지금 그래서 이 폭식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얘기, 이제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계속 구강기 나오고 뭐 나오는데 네.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네. 왜 얘기를 해야 네. 되는지 예. 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먹방 얘기를 잠깐 그러면 아니야. 준비한 게 있는데 볼까요? 계속 이제 이런 좀 구강기 뭐 이런 게 네.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게 왜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원래 네. 오늘 그 먹방 중에서도 이제 특히 폭식 먹방이 폭식 조금 더 먹방 하려고 예. 이게 사실은 그 먹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어릴 때부터 뭔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네. 폭식 먹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네. 지금 말씀드린 구강기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다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섭식 장애 중에 이제 그 폭식증도 있고 예, 식욕부진도 있고 하는 섭식 장애 한 타입으로 이제 폭식을 보시고 얘기를 하려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좀 초반에 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재밌는 사실 퍼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퍼징은 이제 이게 개워내고 퍼낸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말 청소한다 이런 예, 의미잖아요. 예. 네. 그 저기 손 보시면 예. 그 폭식증이나 거식증 환자들도 이제 말 그대로 식사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네. 거식증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 먹고 토하는 형태의 거식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저렇게 손에 이렇게 손을 넣다 보니까 목젖을 넣어서 이제 토하다 보니까 저런 약간 흉터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증상?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워낙에 습관적으로 많이 토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이게 긁히다가 저런 흉터가 생기는 거죠. 자기 이빨에? 예. 옛날에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기록 보면은 그 이태리 귀족들이 예.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즐기려고. 예. 근데 이제 맛있는 게 많은데 이제 예. 더 먹고 싶은데 네. 못 먹으니까 먹고 예. 다시 그 거의 깃털 같은 걸로 해서 예. 다 이게 토하고. 폭식이라는 게 그냥 그러면 먹고 싸는 게 아니라 먹고 토하는 거네요. 예. 예. 그런 그 폭식 폭식증이요. 그것도 폭식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폭식증이 그거고요. 이제 폭식 장애하고 그다음에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신경성 폭식증은 먹고 토하는 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빈지 이팅 디소더라고 해서 빈지 이팅 그 말 그대로 그냥 폭식증만 있는 경우는 이 저기 중간중간 이제 폭식만 있는 거죠. 네. 근데 되게 문제가 되는 거는 폭식증 자체보다는 이제 폭식 장애 혹은 그 신경성 폭식증, 그 먹고 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문제가 지금 되게는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먹방하는 분들이 뭐 폭식증이 좀 있다는 예, 저도 놀랐는데 네.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네. 뭐 특정 저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거 다 먹는 거 아닌가요? 뭐 3인분 뭐부터 10인분까지 다 먹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네. 뭐 뒤에서 토하거나 아니면 보니까 몰래 이렇게 뱉다가 뭐 걸려서 퇴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신경증이 먹방에서 그렇게 토하면 퇴출해요? 걸려가지고 당했다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토한다고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먹지만
가서 토한다. 토한다고 밝히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먹방을 해봤는데 스시 토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인분 시켜가지고 먹방 스시 30인분 시켜가지고 네, 그거 봤어요. 실제로 한 400개, 5인분 400개? 가까이 먹었는데 네. 그거 토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뭐 5인분도 아니고 10인분에서 15인분 정도를 야. 작은 체구가 그걸 매일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상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매일 같이. 이게 막 이빨이 다 이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토하면서 위산이 넘어오니까요. 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치아가 다 상하죠. 이빨이 저렇게 이가 녹을 정도로 자주 토하면서 저런 예. 거구나. 예, 한이 예, 나오구나. 이 밑에 뭐예요? 저것도 이빨이 상한 거군요. 예. 아, 이 폭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빨이 상할 수 있다. 예. 이빨만 상하겠어요? 다 상하겠어요? 구강에. 예? 저기 보시면 또 라식스라는 그 이뇨제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저게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파는 것 같은데 아, 저- 저거 왜 먹어요, 라식스를? 저기 체중 빼려고요. 체중 빼려고. 네, 그래서 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 퍼내는 제거 행동이 토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심하게 이뇨제를 저기 복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설사약 같은 걸 복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하지 않는 대신에 저렇게 강박적으로 하루에 4시간, 5시간, 7시간 이렇게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빼는 것도 지나친 운동. 예, 예. 운동. 예. 네, 여러분 적당히 운동하면 좋은 거죠. 근데 굉장히 먹방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나친 운동을 예, 예. 통해서 그래서 해결한 방법도 있고. 그런 질문이 많아. 왜 먹방을 하는데 날씬하냐? 예, 예. 어? 제가 보기에는 저런 신기하다. 경우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한 번 예를 들면 한 10인분에서 15인분 먹으면 3일에서 4일을 물만 먹고 쫄딱 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두 번. 젊은 나이엔 그게 가능한데. 부인님이 이빨 이렇게 된 게 콜라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부인님이 경험인가요? 콜라도 상하죠. 네네네. 그렇구나. 근데 콜라 먹어야지 저 정도로 이빨이 다 망가지려면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콜라 먹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콜라로 양치질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이런 섭식장애나 특히나 이제 폭식 신경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되게 허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느끼는 그런 허기라기보다는 이렇게 허한 느낌,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허기죠. 그리고 심리적인 허기는 결국에 어떤 자기의 부모나 엄마나 소위 얘기해서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주 양육자 관계가 되게 뭔가 이제 채워지지 않은 이제 그거를 음식으로 이제 대신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주 양육자하고의 거리 관계가 되게 일관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요. 네. 환자 입장에서도 먹는 거는 이제 가까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토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멀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죠. 추양육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 용어인가요? 꼭 저 피해 호소자 같은. 저희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메인 케어 테이커를 메인 번역한 케어 거고요. 테이커. 예, 사실은 엄마란 말을 더 많이 쓰긴 네, 하는데, 어머.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성평등 내지는 또 가끔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또 엄마라고만 하면 뭐 비판하는 분들이 종종 요즘 또 있어서. 그래요? 예. 아니 음식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로 푸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죠. 네.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 세디즘, 메조키즘하고도 관계가 예.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섹스 관련해서 섹스 중독 말씀드릴 때 예. 원리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뭔가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거를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출구를 낸다고 할까요? 영어로는 채널링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먹어서 학대를 하는 거네, 자기 자신을. 예. 그리고 동시에 뭔가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 자극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 자극을 좀 잊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주사 맞을 때 저기 바깥 저기 나머지 엉덩이 때리는 것처럼 다른 자극인데 음식이나 섹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자극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면 이제 그런 자극을 줘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극을 이제 상대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국면 전환을 하는 거네요. 예, 상공인은 이제 일종의 만족해짐이겠죠, 저것도 예,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이제 만족감을 얻는 거를 가학적 내지는 사디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이제 제가 당하면서 그걸 즐겁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기가 당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상공일이 가학. 예, 가학이고 아마 상공이가 피하기도 하는데, 근데
대개는 대상이 이제 다르죠. 상대방이 가해자면 나는 피해자고 또 반대로 내가 가학적이면 상대방은 피학적이고 이런 서로 이렇게 톱니가 맞듯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폭식이나 아니면 폭식 먹방은 보니까 가학증하고 피학증의 대상이 동일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하고 괴롭히는 받는 사람이 그러네. 음식을 네, 매개로 해서 이제 동일 인물인데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자해행위하고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유사 자살행위라고 저희가 실제로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정신분석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이제 유사 자살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중독 관련된 거는 다 일종의 유사 자살 행위죠. 먹방이 또 유사 자살 행위라고 보는 시각이 있네. 폭식 먹방이요. 애들도 요새 이게 애들도 문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종의 좀 멋진 사람 많이 본 사람. 그러게. 나비 넥타이 이제 젊을 때 사진 같으신데. 저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작년에 찍은. 애들도 이렇게 막 그런 폭식장애가 있고. 애들은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 스스로 자제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저게 굉장히 이렇게 자극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저런 음식 같은 강렬한 자극, 이런 강렬한 자극이 몸에 어떤 기억으로 남으면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뭘 먹었는지 이런 거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몸에 남겨진 그런 감각들은 이제 일종의 기억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주 큼지막한 닭다리고 컴퓨터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이렇게 먹방에 블로거들이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먹방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12위시거든요. 4월달 통계인데 먹방. 홍삼이라는 분인데 구독자가 무려 127만 명이나 되시고 10위가.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주로 한국 그런 구독자인데. 조회수를 조금 펴볼까 이게? 아유 벤테지 이게? 잠깐만요. 조회수가 3뭡니까? 3억. 조회수 한번 볼까요? 월 추정 수익이 3,448만 회. 3천. 이게 10위예요, 10위. 월 추정 수익이 거의 1억에 가까운데요. 1위 보여드릴까요? 1위? 1위는 더 놀랐습니다. 1위는 그냥 뭐예요? 707만 명의 월 조회수가 1억 8,800만 회고 월 추정 수익이 5억 3,200만 원입니다. 뭐라? 거의 뭡니까? 1인 기업인데. 아니 저거는 그냥 먹방이 아니라 그냥 ASMR이니까 그냥 목소리, 씹는 소리에 들리는 건데요. 대단합니다. 이 연령층을 보면은 10대 10대 여자들이 조금 우세하고 20대 30대 가면 남자가 많고 주로 이제 10대하고 20대 30대가 다네요. 제 구독자는 50대 이후로 많은데 10대들을 공략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먹방을 해야 될까봐요.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뿌듯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먹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캐나다에서 온 동료가 있었는데요. 이 아줌마가 저한테 한국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저한테 먹방, do you know 먹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한국 자기가 프로가 나왔으니까 외래어로 자리를 잡았네 그 나라에서. 자기 혹시 복덕방을 갖고 아니 보면은 구독자가 이분은요 한국보다도 해외가 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소리만 들려주는 거니까 이게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도대체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인류 보편적인 어떤 관심사인 것 같아요, 먹방이. 그래서 자기 먹방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뿌듯해야 할지 어떤 먹방인지는 안 물어봤는데요. 하여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동남아시아고 미주고 유럽이고 안 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 모닝 저거 확 땡긴대잖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런 거. 그러니까 먹방 방송이 계속 커지는 거고. 이분 일본 분인데. 12분이네요. 이제 아주 느끼하기로 아주 소문난 까르보나라를 10인분씩. 칼로리를 10,000칼로리. 10,000칼로리.
야, 이렇게 드시고도 괜찮아요. 그거 다 친하잖아요. 칼로리인데. 예, 저는 체중을 몰래 뱉다가 몰래 뱉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저런 경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퍼징 네. 어떤 행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어떻게 10인분씩 잡숴도 괜찮아. 그죠? 예. 그래서 참 불공평하다. 예. 이렇게 살도 안 찌고. 스시를 이거 뭐 한 2인분, 3인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게요. 저게 그러니까 몇 판 제가 들어간 거 작네요. 아니에요? 제가 먹는 스시보다는. 근데 밥량이 좀 많긴 하네요. 예. 생선 밑에 있는 네. 밥량이. 그래서 그래서- 한 2.5인분 정도. 예. 국가에서 이렇게 좀 제동을 걸려놓은 음식까지 있을 정도니까 먹방이 지금 굉장히 핫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고 나라에서 생각할 정도니. 네. 예. 그래서 이런 뭐야 조사까지도 되고. 이거 언제 또 찾으셨어요? 예. 참 이야. 심각하구나. 네, 아,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크게 질병으로 보면 섭식장애에 속하는 예, 거고, 예. 그 중에 이제 또 좁혀서 폭식장애가 예, 이제 예, 예. 먹방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폭식장애를 규정을 하니까 2시간이라는 시간이 꼭 있네요. 2시간.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요. 네. 예, 그 정확하게 네. 어쨌든 진단 기준은 일단은 임의로라도 기준을 좀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2시간. 건데요. 예, 2시간이요. 근데- 어디가 예, 2시간인가요? 아, 2시간이네. 네. 예. 아. 저거는 너무 좀 좁은 범위 같긴 엄청- 한데요. 네. 예, 2인 저 이상. 정도면 뭐 폭식이라 할 수 없는데 이게 예. 정식이지. 2시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시간 10분 동안 먹으면 폭식이 네. 아니냐 예. 예,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저기 의도리 그렇죠? 있게 예. 예,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게 예. 되고요. 하여간 섭식장애는 그렇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예. 신경성 폭식증이고요. 네. 그다음에 비슷하지만 빈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적은 게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 거식증이다. 예, 거식증이요. 예. 또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예, 예, 여성분들 예. 특히. 예, 예. 젊은 분들은 상당히 많죠. 예. 근데 두 질환이 비슷하게 통해 있는 거라면서요? 예, 예, 거의 사실은 구분은 하지만 네. 저게 진짜로 따로 떨어져서 구분되는 질환인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냥 임상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신경성 식욕부진, 그러니까 거식증 중에서도 먹고 토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랑 신경성 폭식증이 이제 구분은 신경성 폭식증은 체중 저하가 없고요. 예, 그냥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늘어나거나 대개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런 이제 퍼징이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 중에서도 음. 많이 먹는데 퍼징을 통해서 빼내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폭식증이랑 다른 거는 신경성 식욕부진은 몸무게가 보통 70%나 80% 평균보다 이하. 네. BMI로 치면 대략 한 16, 15 이 정도. 엄청 달라요. 예. 그래서 심한 경우는 거식증 같은 경우는 바로 저기 병원에 부호병동에 입원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과적으로 좀 문제가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빈지증 디소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고. 예. 폭식 먹는 거. 폭식증하고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퍼내는 게 이제 없는. 예, 그래서 빈지증,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식 장애는 퍼내는 거 없이 그리고 횟수가 이제 정기적이지 않고요. 예,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퍼내는 거 없다면 아까 운동 많이 하는 거나 뭐 그런 거 며칠간 식사를 안 하는 거 다 그런 게 해당. 이거는 이제 폭식증이에요. 그것도 다 퍼징에 해당됩니다. 퍼내는 거. 예. 아니 운동만 하는 것도. 운동만 그렇죠. 해야 근데 시간 운동을 동안 한두 시간 하는 게 퍼지니까. 아니고 칼로리를 그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죠. 네. 주임에 막 3번씩 가고. 예. 이 피카라는 게 파이카. 예. 신경외과는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예. 파이카. 그게 정신과용어로. 예. 뭐 근데 신경외과에 왜 저게 네? 신경외과에서 포스텔레이프레어 세레벨라 아트니까 파이카입니다. 예. 근데 이거 전혀 다른 파이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렵게 설명해서 우리 많은 용어입니다. 예, 혈관 이름. 이게 이제 파이카가 이식증이죠, 이게. 아무거나 이상한 거 막. 저런 거 먹는 거. 예. 저런 거 먹어도 소화가 되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저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심한 경우고요. 네. 아마도 이제 흙에 뭐 네. 철분 결핍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또 한데요. 닭볼 같은 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뭔가 결핍된데 네. 본인 모르고.
네. 저 정신적 이상이. 제가 아주 분명히 좀 이상했어요. 묘한 먹방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먹방을 또 와. 네. 비누 먹방입니다. 비누 먹방. 아유. 비누를 먹는다고요? 비누에 저기 뭐죠? 비누라니까 비누를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저렇게 맛있게 좀 드시니까 비누를 보면 안에 이게 네. 거품이 일어서 비누. 이게 소독이 되는 겁니까? 이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저 쉐이크도 비누를 넣어서 만들어 먹어요. 야채도 넣고 뭐 과일 넣고 근데 비누를 넣어. 얼굴도 그 피부색도 그렇고 네. 그렇게 뭐 정상과 가까운 하여간 이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네, 피카인가요? 제 정신을 위해서 피카라고 들어가겠어요. 봐야죠. 예, 네. 예. 뭐 피카라 붙이면 입술. 끝나는 겁니까? 아니 뭐 입술이라 붙이면 뭐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되새김질만 픽다 하는 분이 계신가 예, 봐요. 예, 네? 예, 애들은 좀 있어요. 애들은 좀 있죠. 예, 예, 예.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막 되새김질 예. 하시는 분이 근데 계시고. 예. 이식정은 뭐가 문제가 돼서 이식적인 이제 경우마다 다 다른데요. 이제 성인기는 생각보다 좀 흔하지는 않은데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코딱지 먹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코딱지 먹는 거. 성인들. 성인들도. 예, 아, 근데 애들은 애들 때는 좀 있는데 성인이 돼서 코딱지 먹으면 그건 좀 네네. 그러네. 그게 네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먹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머리카락.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트레스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아이가 그런 부분하고. 거 있으면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둘째 동생이 태어나서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그게 먹고. 습관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졌는데도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코딱지 묶거나 손톱 뜯는 손톱 뜨는 것도 비슷한 거죠. 스트레스 코딱지는 예,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저 되새김질도 또 심각한데 저 입술도 다 타고 예, 예. 입냄새도 심하게 나고 이런 것. 그렇군요. 상당히 참. 근데 저런 거 어떻게 찾았죠? 이빨 다 망가지고. 되새김질 때 망가지고. 모르겠어. 아예 이제 먹는 걸로 아주 거절하시는 양반. 이제 아까 거식증에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빈지 징지수가 제일 많은가 봐요. 이게 전 인구의 한 30%까지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빈지 징지소드는 아까 토하는 그런 거 없는. 예, 그냥 부정적으로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몰아서 몇 인분씩 먹는 게 이제 저런 경우도 해당이 되죠. 뿌잉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다 드디어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식증이 많고, 그 다음에 예. 폭식증. 아마 요거는 조금 아까 우리 통계마다 모닝 손톱도 일종의 그거라고 보는 거라고. 손톱은 이제 사실은 먹는 거 문제보다는 이제 뜯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는 비슷한데요. 뭔가 이 손톱에 이제 자극을 줘서 이제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입거나 이제 손톱 밑에 때도 뭐좀 찝찝하죠. 근데 이게 서로 또 연결이 있다는 말씀 아까 하셨고, 이 자존감하고 연결이.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무슨 관계죠? 100%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먹는 걸 통해서 자기 안에 맞아요, 자존감이. 예. 난 많이 먹은 게 자부심을 느낀다지 그건 아니군요. 자기 안에 어떤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요. 단순히 음식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는 만큼 뭔가 자기 안에 어떤 허함이나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안에 자기 중심에 자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그렇구나. 이게 이제 사회적 압력도 꽤 많은 원인이. 예, 굉장히.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보통 5배에서 10배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방송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분들 다 날씬하고 말라있으니까 거기에 압력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분들은. 그래서 한 가지 근데 그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이고 싶은 부분은요. 많은 부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자존감이 제가 어떤 분들 오셔서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자존심이 되게 세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존심이라는 거는 저희가 학술 용어에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존감? 이거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는 되게 보면 자존감이 좀 낮은 거죠. 예를 들면 동물들만 봐도 맹수들은 굳이 이렇게 쓸데없이 짖지 않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두려워하는 조그만한 강아지는 되게 짖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는 자기 안에 진정한 자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센 놈은 안 짖죠. 예,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이제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자존심이 센데 왜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짖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치료가 되냐 이 말이죠. 치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입원까지요? 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생활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입원 센터, 우리나라처럼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보다는 미국은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땅덩어리도 워낙 넓으니까 큰 타운 같은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일상생활도 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런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약물 치료도 있습니까? 좀 근데 치료를 좀 억제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자존감 문제나 우울증 문제나 허함, 심리적인 허기 문제가 조금 약으로 좀 어느 정도 덮어지면 예, 문제 행동이 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요. 예, 약물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도 뭐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이제 정신분석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뢰해서 하기 힘들어서 입원 치료가 그런 치료 프로그램들 하는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행동 수정 프로그램. 예,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10분 이상 먹거나 20분 먹는 그런 분들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제 생각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연결해서 돈 버는 건데요. 하는데 뭐 1억이 병이라고 한 달에 1억 3달에 5억 버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냥 하겠습니다. 뭘 치료받아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예, 그냥 근데 뭐 정말로 폭식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100% 하는 분들은 뭐 예, 제가 할 말은 없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반복되고 하면 결국 우리 몸에 그렇죠. 문제가 예. 근데 대개는 보면 자기한테 그게 맞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원래 폭식증이 있던 분들 중에 폭식 먹방을 하는 것처럼 의심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비즈니스가 아니고 진짜 환자인. 그러니까 환자인 동시에 비즈니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바로 치료 받으라고 했을 텐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자기의 단점을 비즈니스화해서 괜찮은 모델이네. 뭐 좋은 모델. 좋다기보다는 약간 상당히 머리가. 예, 그 돈도 돈이긴 한데요. 쟤들도 아예 먹방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워낙 손님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야행성 수면 관련 섭식장애도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요 이제 수면장애 약간 몽유병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른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흔하지는 않고요. 종종 흔한 경우는 그 졸피뎀이라는 약 먹고 그 수면 유도제인데 이제 그 용량이 조금 과할 때 예를 들면 약 기운이 도는 동안에 이거 자면서 먹는 거예요? 자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자면서 먹는 거예요. 자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냥 자면서 기억도 못해. 더 문제는 이렇게 누워서 잡수는 게 아니라 아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걸어서. 지금 저 장면 이제 걸어서 하는 장면이군요. 네. 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런 경우는 병도 병인데요. 아니 저렇게 밝게 빛이 비치는데도 이게 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게 깊은 잠 상태에서 자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요리해서 또 먹고 요리해서 먹고 또 자고 체중이 130kg 이분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병 고쳐야죠. 이거 어떻게 고쳐 이거? 어떻게 고쳐요? 사실 좀 어렵죠. 몇 가지 약을 쓰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 괜히 말만 꺼내고 그러면 치료도 안 된다 그러면 왜 말을 해?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되긴 됩니다. 되긴 됩니다. 뭐 100%는 아닐지 몰라도. 참
어렵게 사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네. 야, 네.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골치 아픈 병이에요. 네네. 네. 여기서 보니까 다 고혈압, 당뇨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먹방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측면으로 이렇게 먹방이 부럽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저게 계속 하나의 어떤 섭식장애,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질환이라는 걸 또 보면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이 우리 양가 감정이 있네요. 그렇죠. 한 5년 정도 열심히 버신 다음에 네. 그만두시고 저한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그게 정도면 정답이네. 충분히 평생 네. 먹고 살 거 버실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씩 벌면 네. 5년이면 뭐 아유 1년만 벌 되겠다. 야, 이거 좋은 걸 한 1년 하시다가 병생기기 전에 얼른 병생기 전에 오세요. 또 고치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고치고 번 돈 다 없어졌으면 또 다시 하시고. 그렇게 비싼가요? 네.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훨씬 싸죠. 싸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팬들이 많은데 참 그 팬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방송 간간히 하시되 치료는 받으셔야 돼요. 5년 정도 하시고 한 1년 안식년 가지시면서 치료받고 또 5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된 마무리하십시오. 하여간 오늘은 먹방의 그 정신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진 점 사과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뭐죠 우리? 다음 주요? 찾아보겠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네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뭐 좋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